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공체험 공학의 바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실험을 함께 진행할 실험실 강사 김지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공학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험 주제는요, 미라클 블루투스입니다. 자, 여러분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라클 모닝은 2016년 미국인 저술가 할 엘로드가 쓴 동명의 자기 개발서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오전 6시 이전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독서, 운동 등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SNS를 둘러보면 샵 미라클 모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미라클 모닝을 검색하면 38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심지어 미라클 모닝 챌린지로 번지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 대체 뭐길래 너도 나도 도전하는 걸까요? 2030, 20대에서 30대 10명 중 3명은요, 미라클 모닝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실천 중이며 운동, 공부, 독서, 명상 등으로 새벽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면 놀라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늦어도 밤 11시에는 자고 새벽에 일어나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지는 도전이기도 한데요. 2016년 출간된 미라클 모닝 책이 MZ세대 사이에서 역주행하면서 시작된 이 도전은 20년 전 유행했던 아침형 인간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성공이 목표인 아침형 인간과 미라클 모닝은 조금 다릅니다. 미라클 모닝은 나에 집중하는 시간인데요. 일상에 장애물이 없는 시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춰있는 지금 성취감을 느끼고 작은 일상의 변화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라클 모닝 열풍에 대해 노력도 배신하는 코로나 시대에 갇힌 청년들이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시도라며 작지만 반복적으로 성과를 이루다 보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일수록 자기 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럼 실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시끄러운 미션이 있는 악마의 알람 시계 앱 알람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세상에는요, 다양한 알람 시계와 어플이 많지만 본질과 사람들의 습관을 잘 파헤치고 이해하고 침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색다른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미션들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미션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셀카 찍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일 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뇌에서는요, 내가 지금 행복한 감정과 상관없이 얼굴이 웃고 있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미션도 좋은 것 같고요. 자, 문자 인식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내가 특정 글씨를 써서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내가 꼭 아침에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아침약을 미션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침에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머리를 감는 일이야. 그러면 샴푸를 특정 각도에서요, 매일 같은 각도로 찍어서 인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미있는 미션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개발 환경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도구는 엠블럭입니다. 자, 엠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emblock.makeblock.com에 접속하셔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서 저랑 같이 한번 설치해 보실까요?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내 PC 운영체제에 맞는 조건에 맞는 그런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파일이 다 다운로드 되고 나면요, 이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잘 진행되고 나면은요, 포트를 인식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그때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료가 되고 오늘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시작을 눌렀을 때 우리 알람, 내가 몇 시로 정할지 그 변수로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변수로 입력받은 알람 시간이 된다면 알람이 울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미션 수행 여부에 따라서 그 알람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할 텐데, 미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미션을 다시 수행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시 조건문 확인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여러분?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아까 설치한 엠블럭 화면에서요. 일단 스프라이트 탭을 설정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스프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시계를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아이콘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림 버튼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완성된 이제 코드인데요. 자, 알람시와 분을 변수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간을 갖다 체크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할 거예요. 우선 우리가 현재 시간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걸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변수는요, 문자나 숫자 등 어떤 데이터를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값을 담아내는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흔히 변수를 만들면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엠블럭에서는 변수 만들기를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라이트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우리 시계 스프라이트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변수 블럭에 가서 새 변수 이름에 알람 시 그리고 알람 분을 설정해 줍니다. 네, 이벤트에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라는 블럭을 가져오고요. 아까 만들어준 변수를 가져와서 알람 시와 분을 초기에는 0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내가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말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연산에 가서는요, 사과와 바나나를 결합한 문자열이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이 아이를 이 블럭을 6개를 총 가져와서 결합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 내가 해당되는 데이터와 그 글자를 나타내게 해볼 거예요. 현재 시간은 하고 관찰에 가서요. 현재를 가져와서 시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도록 또 텍스트를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 또 현재라는 걸 가져와서 분을 설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분을 설정하고요. 우리 초까지 한번 나오게 해볼까요? 현재 또 이렇게 가져와서 초로 이렇게 바꿔주고 마지막에는 초입니다 하면서 현재 시간을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블럭을 작성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잘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시간은 13시 53분 33초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성공했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우리가 코딩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 알람 시간을 변수로 입력받았으면 이제 설정 시각이 되었을 때요. 블루투스로 부저가 울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현재 시와 분이 참일 때만 작동을 하게 해야 돼서요. 계속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코딩했습니다. 자, 다음에서 완성된 코드를 볼까요? 우리 이번에는요, 귀여운 판다에다가 코딩을 해줄 거예요. 팬다가 물어봅니다. 알람을 몇 시로 설정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다음과 같이 코딩을 했는데 우리 다음에서 같이 저와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팬다에다가 이벤트에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관찰에 가서는 알람 시를 몇 시로 설정할지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조건을 넣어줍니다. 알람시가 맞게 입력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라는 연산에 가서 블럭을 가져오고요. 조건을 넣어줄 건데요. 관찰에 가서 대답이 우리 설정해주는 시각에 그 맞도록, 형식에 맞도록, 값이 맞도록 설정해 줄 겁니다. 앞에는요, 0과 같거나 0 이상일 때,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24와 같거나 24보다 작을 때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질문을요. 네, 이 조건이 맞지 않다면 다시 물어볼 거예요. 시간이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설정해 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이 맞다면 알람 시를 설정해 줍니다. 대답으로 설정해 주는 거죠. 변수에다가 내가 지정한 알람 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시간을 설정했으니까 이제 분도 한번 설정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가 총 분이 60분이잖아요. 그래서 59와 같거나 59보다 작을 때까지 라는 조건을 수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분 설정이 맞다면 또 대답을 분에다가 넣어줍니다. 변수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연산에 가서 결합한 문자열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는 내가 설정한 시간과 분이 맞는지 이제 물어보도록 한번 알려주는 거죠. 네. 네. 알람 시와 알람 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션을 체크하는 블럭을 넣어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설정한 시각이 되었을 때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연산에 가서 블럭을 가져와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알람 시와 알람 분, 현재와 비교해야 되겠죠? 현재 시간과 현재 분이 내가 설정한 알람 시간과 맞다면, 자, 이벤트에 가서요,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알람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알람 시작을 보내고 나면, 자, 이 스크립트는 이제 그만 정지를 하도록 합니다. 네. 자, 소리를 하나 추가해 줄 건데요. 어떤 소리냐면요. 자, 소리 추가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소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설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알람이 내가 지정한 소리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그 안에 내가 선택한 소리를 끝까지 재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제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내가 설정한 시간이 맞으니까 바로 알람으로 지정한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몇 시 몇 분이라고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소리도 자유롭게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알람 시간을 잘 설정을 했고요. 이제 미션을 알람 시작이라는 걸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미션을 완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지 그 코드를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코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블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장에 가서요, AI에서 텍스트 음성 변환과 그다음에 인식 서비스라는 확장 블럭을 2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에 가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우리 미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음성 변환에서 여기에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미션을 수행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인식 서비스에 가서요. 내가 무엇을 어떤 미션을 하실지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감정을 인식하도록 미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1초에 AI가 감정을 인식할 거고요. 내 감정 중에서 행복 강도가 숫자 80 이상일 때 그때 미션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봤어요. 감정 중에서 행복 강도가 80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이 맞다면 80 이상 행복 지수가 나왔다면 미라클 모닝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면서 내 행복 지수를 말을 해줄 거예요. 인식 서비스 가서 행복 강도에 대해서 화면에서 펜다가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서 미션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에 가서 모두 정지하기를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내가 행복지수가 80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미션을 다시 수행해 주세요 하면서 다시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잘 수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션을 수행해주세요. 미라클 모닝,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굉장히 AI가 잘 인식을 해주고 우리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여러분도 성공하셨나요? 우리 감정 인식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정을 넣어서 한번 미션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나만의 미라클 모닝 미션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만드실까요? 저는 문자 인식 미션을 한번 해봤어요. 공학의 바나나 이런 글씨를 만약에 잘 AI가 인식을 한다면 미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설계해 보았어요. 자, 우리 완성 코드는 계속 우리 펜다에다가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건 같은데 바뀐 거는요. 문자를 인식하는 그 부분이 좀 바뀌었죠? 다음에서 같이 우리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AI에서요. AI 그 블럭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와서 이번에는요 숫자 1번으로 바꿔줄 거예요. 아까 스페이스 키를 사용했으니까요. 문자 인식하는 AI 블럭 중에서 이렇게 언어를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제어에 가서 만약에 뭐뭐가 참이면 아니면 이라는 조건 반복문을 가져오고요. 연산에 가서 비교할 수 있는 우리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요 라는 조건문을 넣었습니다. 문자 인식 결과가 공학의 바나나가 맞다면 자, 음성이 말을 하지요. 미라클 모닝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고 미션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에서도 내 글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한 번 더 알려줄 거예요. 펜다가. 그리고 알람이 꺼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스크립트를 다 정지할 수 있는 제어에 가서 블럭을 가져와서 넣어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문자 인식 결과가 공학의 바나나를 인식을 못한다. 그러면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확인하는 곳으로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고요. 다음 결과 화면에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1번 키를 누르고 화면에다가 공학의 바나나라고 제가 글씨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펜더가 잘 문자 인식 결과를 말을 해주면서 미션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는 미션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AI 블럭이 있어서 가능했던 건데요. 이제는 우리의 잠을 깨워줄 그런 도구를 하나 더 만드실 건데요. 자, 오늘 실험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미라클 블루투스에 만들어지는 실험 재료는요. 벚지나무 목재가 들어가는데요. 정면, 뒷면, 상판,
그리고 밑판, 측면 2개, 총 6개의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2개, 블루투스 PCB 모듈, USB 선, 건전지 홀더, 케이블 타이, 나사모 드라이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손쉽게 여러분만의 블루투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가 무엇인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블루투스는 정말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죠.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헤드폰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을 뜻합니다. 주로 10m 안팎의 초단거리에서 저전력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쓰이는데요. 거추장스러운 케이블이 없이도 휴대폰이나 우리 노트북에 음악을 듣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10세기경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통일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국왕 헤럴드 블루투스의 별명에서 나왔다 그래요. 블루투스 푸른 이빨이라는 뜻이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치아가 파랗게 푸르게 물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랄드 블라툼 왕이 스칸디나비아를 통일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무선 통신 규격이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하자라는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의 공식 로고는 H와 B를 뜻하는 스칸디나비아 룸 문자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또 중요한 도구가 있죠. 우리에게 알람 소리를 전달해주는 또 스피커라는 우리가 도구가 있는데요. 이 스피커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또 한번 알아볼까요? 스피커는요, 비교적 내부 구조가 간단해서요, 쉽게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스피커는 음향장치 중에서 최종적으로 소리를 배출시키는 출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생장치의 전체 음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진동에 의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유닛은 다음 중요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 진동판을 기본으로 하여 프레임, 요크, 댐퍼, 보이스 코일, 서라운드, 더스트 커버 등의 중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스피커 시스템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런 진동판이 나오는데요. 유닛에 검은색의 진동판이 있대요. 이것을 콘페이퍼 또는 콘지라고 부르는데 곡갈 모양의 종이로 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것은 종이보다는 특수한 소재로 된 것이 많아 재생음질을 더 훌륭하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진동판은 스피커 유닛의 종류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성능이 좋은 스피커는 30Hz 낮은 음에서 콘페이퍼가 1초 동안에 30번을, 8kHz의 높은 주파수에서는 8000번을 정확히 움직여야 한다고 하네요. 자, 스피커 유닛에서 진동판과 마그네트 등을 부착해서 고정시켜주고 있는 장치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철판을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로 요크. 요크는 이음새라는 뜻으로 자기 회로에서 자석과 자속을 이끌어내는 자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피커에서는요, 주로 영광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질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는 댐퍼입니다. 스파이더라고도 하는데 본래는 여분의 움직임을 억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보이스 코일 자기 갭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서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앞뒤로 움직이기 쉽고 주변 방향에 대해서는 적당한 탄성을 가질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댐퍼란 주로 천을 주름 모양으로 성형 가공한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또한 나비 모양의 베이클라이트, 실로 매달아 놓은 댐퍼 등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스킷입니다. 스피커 유닛에서 엣지는 진동판과 프레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엣지는 프레임 위로 돌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엣지가 원형 상태로 되지 못해서 진동판 전체 진동의 균형을 잃게 된대요. 이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 엣지 위에 고무, 종이 또는 특수 재질을 사용해 만든 가스킷이라는 것을 부착시켜 고정해 주게 되면 엣지는 원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엣지의 원상태를 그대로 보존시켜주게 하는 것으로 음질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엔진에 사용하는 것도 가스킷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름 유출을 방지해 주는 것처럼 공기가 새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자, 보이스 코일. 스피커 자기 갭 내에 감겨 있는 코일을 자기 갭 내에서 보이스 코일로 음성 전류가 흐르면 구동력을 발생하여 스피커의 진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권선의 재질로는 천연물을 입힌 동선 또는 알루미늄 선이 사용되는데요. 알루미늄 선은 보이스 코일을 가볍게 하기 때문에 고역 주파수 재생 대역을 늘릴 수 있다고 하네요. 보이스 코일을 감는 폭은 자기 갭의 폭보다 길거나 또는 짧게 하고 있대요. 이것은 입력 특성을 리니어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자기 갭보다 긴 것을 롱 보이스 코일, 짧은 것을 쇼트 보이스 코일이라고 부른대요. 자, 서라운드 엣지 7번째 부품인데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가장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고음용 트위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피커 유닛에는 진동판을 프레임에 고정시켜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라운드, 즉 엣지가 부착되어 있대요. 댐퍼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진동판의 진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 제어 기능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서라운드는요, 진동판 못지않게 재생 음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즉 콘 진동판 지지부라고 하는 부분인데, 역할은 공기는 통하지 않고 콘의 흔들림을 막아주고 바르게 전후 운동을 해줄 수 있게 한대요. 자, 마지막 부품으로 마그넷입니다. 자, 마그넷은요, 영구 자기 물질을 영구 자석, 철심이 들어가 있는 코일에 직류를 흘리는 것을 전자석이라고 하는데요. 스피커에 사용되는 자석은 모두 영구 자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가위나 다양한 철들을 한번 갖다 대어 보세요. 척 하고 잘 붙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주조 자석의 알리코, 소결 자석의 페라이트 및 사마코바 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블루투스의 원리와 핵심 우리 부품인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블루투스, 여러분만의 블루투스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만의 멋진 블루투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만드셨나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이제 연결을 해봐야지요. 우리 연결하는 방법. 자, 블루투스 기기 찾기를 통해 가지고 조이웍스 스피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비가 뜨고 나면은 연결을 하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 요청할까요? 할 때 확인 눌러주시면 네, 동영상, 음악, 전화 연결이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블루투스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서요, 작동하는 영상 우리 미라클 모닝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션을 수행해주세요. 미라클 모닝, 당신을 응원합니다. 짠! 이렇게 미라클 모닝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블루투스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반려 블루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너무 우리 친구 잘 수고하셨고요. 자, 저희 전공체험 공학의 바나나 저기 참여 인증을 해주시면은요,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우리 실험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공학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은요,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한테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그리고 8월 1일에 진행하는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에어팟, 황금 올리브, 맘스터치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GW 기간중 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